또 궁금한데 소화불량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네, 일반적으로 한의학에서는 한약, 뜸, 약침, 침, 추나요법 등 네.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불량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음,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내부 장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소화기관에 내재된 어혈 및 염증을 풀어주며 기혈순환 장애를 개선시켜서 소화불량을 치료하게 되는데요. 네. 우선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는 치료 한약을 처방하여 근본적으로 병독을 해독해서 치료하게 되기 때문에 소화불량 증상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증상과 함께 수반될 수 있는 증상으로 이제 현기증이나 두통, 목, 어깨의 통증 및 등 통증, 피로감 등 소화불량 이외에 다른 수반 증상들도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침 치료는 소화불량에 비교적 양호한 치료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소화 부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전신의 기능을 개선시키고 내분비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장시간 반복적인 자극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자침 후에도 피부침이나 이침 등의 침법을 해서 자극을 지속하고 치료 효과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주로 상완혈이나 중환혈, 하완혈 등의 복부 인맥에 위치한 경혈이 대표적인 침치료 위치로 쓰이게 됩니다. 네. 또한 뜸은 피부에 온화한 열로 자극을 가해 줌으로써 차가운 기운을 없애주고 한열의 체온을 조절해주며 손발과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요. 소화기계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한약 치료는 복부의 어혈 및 습담과 독소를 치료하고 항염 효과를 같이 보실 수 있고요. 비위계 기능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해 주는데요. 네. 더불어 비장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서 소화 불량 증상을 완화시켜 주고요. 평이산 등이 임상적으로 유용한 처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처방을 개개인의 몸에 맞게 가감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자거 약침과 같은 인태반, 정제 및 증류 약침을 직접 복부에 주입해서 복부의 혈류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태반 정제 및 증류 약침은 어떤 건가요? 네, 자거 약침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람 태반을 정제하고 증류해서 이제 약침으로 쓰는 거예요. 인태반이라는 게 사람의 태반을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산부인과나 내과, 한의원에서 다 다양하게 치료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태반 이런 뭐 주사라든지 이런 게 좋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이게 소화불량에도 도움을 주나요? 네, 맞습니다. 복부 혈류순환을 개선시키고 통증을 경감시키고 이제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소화불량에 또 도움이 되는 뭐 그런 한약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만성적인 소화 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염에 많이 쓰이는 한약재로는 백추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동의보감에서도 백출은 비위를 든든히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설사를 멎게 해준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GMP 인증을 받은 한의원의 백출의 경우에는 중금속이나 농약으로부터 안전하고요. 백출을 보면 간혹 빨간 점이 묻어있는 백출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빨간 점이 나타나는 백출이 유효 성분이 풍부한 백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한방에서 백출은 경험적으로 기를 보충하고 비위를 건강하게 해주면서 몸의 습담을 제거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또한 백출은 땀을 멈추게 하고 임신을 유지하는 효능 또한 있다고 여러 고서에도 쓰여 있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도 비슷한 효능들을 나타내고 있음을 여러 논문에서도 증명하고 있는데요. 백출의 과학적인 효능으로는 임상에 알려져 있는 효능은 우선 항암 작용 및 면역력 증가에 도움을 주고 산모의 유산을 억제시킬 뿐만 아니라 네. 백출은 소화기계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되어 있고요. 또한 백출은 이뇨작용이 있으면서
항염증 작용을 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러한 한약재를 임의로 사용하게 되거나 과다 섭취를 한다거나 장기 복용은 좋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 후 본인의 몸에 맞는 처방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약하게 뭐 차로 달여 마시거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할 수 있나요? 그 정도는 좀 괜찮으세요. 너무 장기간 이제 전문가의 지시 없이 과다 복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양을 넣고 뭐 어느 정도 달여서 그냥 차처럼 복용하시면 좋다는 뭐 그런 중량이 따로 있나요? 보통 한 이제 100cc 기준으로 하면 네. 100cc는 좀 적죠. 한 1리터 기준으로 했을 1리터. 때 한 10g 정도면 적당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한 10g 정도 넣고 뭐 페트병으로 한 1리터 정도 넣고 네, 이렇게 네. 드시면 좀 편하게 좀 백주를 드실 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소화불량 생겼을 때 물론 이제 한의원이나 병원에 내원을 해야겠지만 조금 갑작스럽게 뭐 좀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할 때 누르면 좋은 혈자리 같은 게 있나요? 네, 소화불량이 있을 때 이제 눌러주면 좋은 혈자리로 대표적으로 합곡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합곡혈은 네.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에 움푹 패인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체했을 때 항상 누르는. 네, 맞습니다. 한의원에서도 실제로 급체가 있는 환자나 이제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에게 침 치료를 할 때 거의 합곡혈을 무조건 상용하고 있거든요. 네. 손으로 누를 때에는 강한 자극을 주어야 효과를 낼 수 있고요. 숨을 내쉬면서 합곡혈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6번가량 지그시 눌러주면 도움이 되시고요. 이 합곡혈은 두통과 발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거 평소에도 눌러주면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맞는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합곡혈을 눌러주면 소화불량 증사나 체증이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요. 속이 좀 더부룩하다거나 가스가 찰 때 답답함을 느낄 때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소화불량에 좋은 혈자리로 내관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내관혈은 비장의 기운을 북돋는 혈자리로서 소화불량과 피로 및 멀미의 효험을 보이는 혈자리인데요. 평소에 예민해서 잘 체하는 체질이거나 어지러움증이 있으면서 두통이 네. 같이 소화불량과 발생하게 된다면 더욱 효과가 좋고요. 이 내관혈은요, 이 손바닥과 손목의 경계 주름에서 이제 팔 쪽으로 3cm가량 아래 정도에 위치하고요. 보통 본인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합치면 손목 주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움푹 패인 곳이 있고요. 네, 있네요. 아랫팔에 보면 두 팔의 경계가 있어요. 힘줄이. 네. 아랫팔의 두 힘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네. 손목 요 사이에 네. 3cm 정도 내려오면 이렇게 뭐랄까 V자로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 힘줄 여기를. 사이에 위치한 혈자리가 내관혈입니다. 여기를 좀 눌러주면 좋다는 말씀이죠? 네. 여기도 좀 아프게 눌러줘야 되나요? 네, 지그시 조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숨을 내쉬면서 한 5회 정도 눌러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저는 지금 눌렀을 때 아프지 않은데 이게 말하자면 소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서 큰 통증이 없는 거죠? 네, 순환이 어느 정도 잘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합곡혈이나 내관혈 같이 이제 염증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 꾹 지그시 지압을 하게 됐을 때 별로 통증을 크게 느끼지 않으세요. 아프신 분들은 좀 자주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정말 소화불량은 뭐 말하면 뭐하냐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고통을 겪고 계시거든요. 소화불량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소화불량 증상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셨던 60대 후반의 남성분이 내원하셨었는데요. 네. 속이 안 좋다 보니까 평소에 멀미 증상도 있고 냄새도 이상하게 나고 더불어서 대변 역시 너무 무르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때때로 대변을 보고 난 후 뒤가 무거운 느낌까지 들어서 30년 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이셨어요. 어떤 모임에 나가거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속이 묵직한 느낌과 배변 문제로 항상 걱정이 된다고 하셨었는데요. 이분은 소화불량 증상과 더불어서 목, 어깨의 경직 및 통증, 멀미 증상도 같이 수반된 케이스라
자세한 상담 및 검사 기기를 이용한 진단, 문진, 맥진, 복진을 통한 그분의 몸에 맞는 치료약을 처방해서 맞춤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더불어서 목과 어깨, 흉복부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운기침 치료 및 아시열 침 치료를 통해서 그분의 두경부 및 소화기의 전반적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흉복부에는 쑥뜸 치료를 병행해서 온열 작용으로 통증 완화 효과 및 경직된 복부로 기혈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도와드렸었는데요. 네. 또한 경직이 많이 된 목, 어깨는 부항수를 같이 시행해서 목 안의 속 섬유근의 긴장도뿐만 아니라 단단하게 경직되어 있던 목 표부의 순환도 원활해지도록 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네. 다행히 이분의 몸의 전반적인 순환이 좋아지시고 소화기의 불편감이 많이 호전되셔서 상당히 오랜 시간 불편했던 소화불량 증상이 치료 6개월 만에 10 정도에서 2 정도 수준으로까지 큰 호전을 보이셨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오래된 증상이다 보니 주 1회 정도 꾸준히 내원하셔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극심한 소화불량 증상이나 불편감이 더 나빠지거나 재발하진 않으셨어요. 네. 소화불량 같은 경우에 뭐 예방을 한다거나 혹은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소화불량은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우선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적극적인 온도 관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몸이 차갑게 되면 위장의 움직임도 둔해지게 되거든요. 이 때문에 소화도 시원하지 않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몸의 적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지켜야 하는 가장 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단 실내외의 온도 차이를 줄이는 것이 좋고요. 너무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외부로 나가게 되면 몸이 스트레스를 겪게 되므로 외출 시 보온에 늘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보온도 중요하지만 체내 온도를 높이는 데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요. 산책이나 적정한 유산소 운동으로 활동량을 높여서 체온을 높여준다던가 반신욕이나 족욕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춥다고 해서 너무 방 안에만 있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지 않고요. 체내의 장기도 위축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소화불량에는 식습관 및 생활습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소화불량은 그 증상이 즉각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습니다. 네.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꿔가면서 치료를 병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았다면 내 생활 습관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고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너무 늦은 시간에 야식을 즐기고 있지는 않은지, 네. 기름진 음식이나 인스턴트만을 먹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과도한 음주나 커피나 차와 같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의 여부를요. 이렇게 식습관을 점검했다면 다음은 환경인데요. 불필요한 소염제나 진통제를 과량으로 먹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움직임이 갑자기 너무나 줄었다거나, 또는 최근에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나, 혹은 음식을 먹다가 급하게 체한 적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요. 소화불량은 워낙 흔한 질병이고 소화불량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실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생활 습관의 내 문제를 알았다면 치료를 병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일 또한 중요합니다.